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jQuery 모바일 좀 더 고급스럽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버튼 우리가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그 버튼의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이 jQuery 모바일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버튼 모양을 변경시키는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제공을 해주는 방법으로 한번 변경시키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를 버튼으로 해주면 그런 버튼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버튼에서 나는 요 둥근 부분을 네모나게 만들고 싶다. 혹은 그림자 부분을 없애고 싶다. 이러한 다양한 니즈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한번 라운딩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코너스라고 불리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이 true예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펄스하고 강제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네모난 버튼으로 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자, 인라인 버튼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버튼을 조그맣게 우리가 블록 형태가 아니라 조그맣게 줄어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 인라인 속성을 이용해서 연동이 가능하고요. 자, 데이터 섀도우라는 속성을 잡아주게 되면 그러면 그림자를 없애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없는 형태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모든 속성들은 다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 인라인 속성까지 추가적으로 넣어주게 되면 자, 그림자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인라인 속성의 버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잡아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는 바로 아이콘이 되겠죠. 자, 모바일용 버튼들은 아이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버튼이 특정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아이콘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아이콘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는 제가 넣어주고 싶은 그런 이름을 적어주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름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콘이 버튼에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자, 책에 보시면 다양한 그런 아이콘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아이콘들은 책에 나와 있는 그림대로 여러분께서 보시고 이때는 이 아이콘을 사용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시고 그 버튼에다가 적용을 시켜주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가 테마라고 불리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테마라고 불리는 거는 모든 효소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테마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테마에 맞춰서 버튼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테마는 1부터 2까지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테마만 변경을 해줘도 다양한 형태의 버튼이 쉽게 결정이 되게 되죠. 자, 이 테마라는 건 지금 우리가 버튼만 살펴봤습니다만 페이지라든지 아까 있었던 툴바 나중에 나오게 될 각종 모든 요소에도 다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테마별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자, jQuery 모바일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jQuery 모바일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자, 여기 테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테마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테마 여기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컨트롤들의 모습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여기서 나는 타이틀과 색상을 보도록 하죠. 자, 뭐 색상을 변경시키고 싶다. 특정한 색상으로. 자, 자, 이런 형태들처럼 여러분께서 특정한 그런 테마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테마를 저장을 하셔서 그래서 다운로드 보이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앱에다가 따로 지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앱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UI들이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테마 지정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콘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이콘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스타라든지 홈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들의 아이콘을 여러분께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아이콘의 위치를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것도 역시 이렇게 추가적으로 속성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모든 형태를 우리가 속성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롤을 통해서 이 영역에 대한 역할 그리고 부가적인 속성들을 통해서 그 UI의 모습을 변형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탑으로 정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위쪽에 아이콘이 위치를 하게 되고요.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바텀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노 텍스트라고 불리는 아이콘만 버튼으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형태도 존재합니다. 자, 이런 형태들로 버튼을 구성하게 되면은 버튼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면 배치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인라인으로 여러분께서 지정을 해주시면 저 버튼들이 한 줄로 쭉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테마와 그리고 모습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버튼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수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공이 되는 형태로만 여러분께서 사용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버튼을 원래대로 구성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버튼에다가 아이디라든지 클래스 값을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추가적인 스타일링을 적어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버튼에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그런 모든 형태들은 살려놓은 상태에서 내가 지정을 한 그런 특정한 스타일링만 따로 적용이 되는 그런 버튼이 되게 되겠죠. 자, 여기에 이런 아이콘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CSS 컨트롤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그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버튼 중에서 우리가 그룹화된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스타일은 다시 빼고요. 자, 버튼이 여러 개가 뭉쳐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는 버튼을 그룹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여러 개의 버튼을 먼저 만들어주고요. 하나, 둘, 셋. 자, 세 개의 버튼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지죠. 자, 이 버튼들을 따로 묶어주자. 자, 이 div 태그 안에 세 개의 버튼이 들어왔고요. 이 div 태그에다가 데이터로를 잡아주시고 여기에 컨트롤 그룹 이라고 명시를 해주시면은 이 세 개의 버튼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형태, 딱 그룹핑이 된 형태로 보여지게 되죠. 자, 저렇게 하나만 있으니까 딱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버튼 그룹을 만들어 보면 그룹화된 버튼의 차이점이 확 보이게 되죠. 자, 얘네들이 연관된 버튼의 그룹이다. 얘네들이 연관된 버튼의 그룹이다라는 게 딱 눈에 보이게 되고요. 거기에 데이터 타입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 버튼을 여러분께서 호리저널로 하실 것인지 버티컬로 하실 것인지
호리존탈로 하실 것인지 버티컬로 하실 것인지도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호리존탈로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픽이 되게 되고요. 버티컬 따로 뭐 명시를 안 해주셔도 그게 디폴트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버튼의 그래픽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버튼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잡고 싶으신 다양한 속성들, 뭐 데이터 아이콘, 뭐 데이터 섀도우, 뭐 그런 형태의 데이터 인라인,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될 수 있죠. 이쪽 같은 경우에.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잡아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하나 더 수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아이콘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싶다. 자, 여기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아이콘만으로는 싫다. 라고 하실 때,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아이콘 하나 만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이거 홈 버튼이에요. 홈 버튼인데, 자, 이 아이콘이 싫어요. 저는 뭔가 다른 형태의 아이콘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때, 그거를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둘 중에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첫 번째 방식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맞춰서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jQuery 모바일 폴더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jQuery 모바일 폴더에서 제가 이미지 폴더를 꼭 살려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미지 폴더에 여기에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테마에 따라서요. 화이트 블랙은 테마에 따라서의 구분입니다. 자, 테마가 좀 어두운 테마들은 그러면은 화이트 쪽으로 쓰게 되고요. 밝은 테마들은 여기는 블랙 쪽으로 아이콘을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이걸 열어보시면 그러면 버튼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존재를 하죠. 자, 이 중에서 이제 특정한 위치에 있는 버튼을 읽어다가 여러분들의 앱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버튼 컨트롤에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홈 표시가 있죠. 자, 이거를 여러분 이제 포토샵 같은 데서 여셔가지고 이 부분만 바꿔치기를 해서 넣으시면 그러면은 가장 좋은 그런 버튼 모습에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부딪히는 경우도 적고요. 그리고 어차피 하나의 앱에서의 통일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만, 뭐, 나는 그냥 딱 하나만 바꾸고 싶다. 하나만 바꿔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모든 경우가 그 아이콘을 공통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될 수 있으면 공통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아이콘 버튼 하나만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고 싶은 경우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자, 자, 우리가 아이콘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하나 가져옵니다. 자, 아이콘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버튼을 배치를 하도록 하죠. 자, 우리는 요 별 모양, 요 이미지를 가져다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별 모양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뭐 보통은 이미지 폴더에다가 넣겠죠. 이렇게 이미지 폴더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그런 PNG 버튼을 넣어 놓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아이콘을 빼주시고 그리고 나서 CSS에서 해당되는 스타일링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BTN1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버튼 스타일을 지정을 하셔서 자, 백그라운드 자, 이미지스에 파일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그런 픽셀만큼 잡아주시면 이렇게 지정이 돼서
배치가 되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지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된다는 거 또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그거죠. jQuery 모바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를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두 개 정도 고칠 때 CSS 쪽에서 그 부분만 명시를 해주시면 다른 거는 다 jQuery 모바일 형태로 적용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정한 모습이 적용이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